네. 모든 단어는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이야 그 처음에 2고 그 다음에 뭐 6이고 그 다음에 18이고 그 다음에 얼마야? 54야?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 항은 무엇일까? 이게 A1, A2, A3 뭐 이렇게 갔을 때 뭐 A10은 무엇일까? 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구하는데 규칙이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비율이 일정하다. 두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등차 수열이 그 초항과 항수와 공차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공통된 비율, 공비 이 세 가지 문제로 표현이 됩니다. 공비는 이제 비율이 영어로 레이트여서 그걸 쓰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게 A면 이게 AR이고 이게 AR 제곱이고 이렇게 된 거니까 10번째 항은 A의 초항에 R이 몇 번 곱해지는가를 생각하면 9번 곱해지겠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일반항을 만드는 거예요. AN이 AR의 N-1제곱이다. 그냥 이쪽에 그 일반항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SN 뭐 이거 말고는 못한 거 더 얘기할 것도 없어. SN은 이제 이걸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은 한 번쯤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에서 AR의 N-1제곱까지 더했다고 합시다. 그게 SN이 돼요. 그리고 네, 이런 합을 사실 뭐라고 하냐면 그 몇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급수. 아주 옛날 용어긴 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이게 시험 범위일 때 학교에서 뭐 한 번쯤 마주치게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이라는 것은 그 거듭 제곱을 얘기해요. 거듭 한자로 거듭 몇자야. 거듭 제곱.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래요. 거듭 제곱이 갑자기 확 커지니까 힘있게 커진다고 해서 파워라고 하는 것 같아. 파워 시리즈라고 합니다. 급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다루냐면 공비를 곱해요. 그러니까 지수의 밑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칸씩 밀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생각이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합이 구성이 되죠. 네. 여기 앞에 있던 게 이제 AR의 N-1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R의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빼는데 R에서 위로 뺄게요. 그럼 이제 R-1 S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 부분이 싸그리 날아가게 되죠.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언제 다뤘었냐면 그 고1 때 3차 합차 공식 다룰 때 했었어요. 이게 x-세제곱 -1이 나온 이유가 x를 곱하면 이게 한 칸씩 올라가요. x-세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 x 이렇게 2를 곱하면 얘 그대로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는 거지. 빼면 여기가 날아가요. 날아가고 x-세제곱 남고 1이 빼져서 남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수학에서 이렇게 그냥 상쇄시키는 거, 소거시키는 거 이런 식의 접근을 기억할 만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고 여기 A 플러스 A 아래니까 그걸 이제 A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SN식을 만들어요. 이걸 넘겨서 R-1분의 A 하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만든다고. 자, 그러면 이제 AN과 SN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초항에다가 N-1번
곱하면은 그러니까 칸수가 n-1인 거지. 그럼 n번째 항이 나온다.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냐면 이게 SN이잖아. SN을 내가 A로 묶어볼게.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해서 이 거듭제곱의 긴 합을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때 이걸 이용해보자.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이항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쓰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에다가 x-1 곱하면은 x 4제곱-1 나와. 이 정도가 여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수학상이 좀 남아 계신다면 뭐 이해 못해도 그냥 방금처럼 이렇게 한 칸 올리고 이렇게 빼보면 상세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긴 거듭제곱의 합을 짧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뭐 2의 9제곱까지 더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2 빼기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2 빼기 1이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얘는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3으로 나온다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3의 9제곱 이걸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여기다가 3 빼기 1을 곱해주는 거지. 그럼 3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3 빼기는 이제 2니까 없는 수를 그냥 이렇게 곱해보면 식이 변하니까 2분의 1을 같이 해줘야지. 그래야지 곱하기 1 같은 느낌으로 식이 변질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2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1부터 1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4의 9제까지 더하면 결과 어떻게 나오겠어? 몇 분의? 3분의 4의 10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걸 얘들아 그게 이제 4 빼기 1분의 4의 10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긴 거듭제곱의 합을 짧게 표현하고 싶은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치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저 식이 너네들이 이 등비실 합공식 있잖아. 이걸 보고 이 A 곱하기 괄호하고 이 거듭제곱의 합 이걸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외우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느껴질 거야. 등비실의 합인 것이. 등비실이 당연히 이렇게 그냥 거듭제곱의 합일 거 아니야. 알겠죠? 네. 뭐 이 정도가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등차수열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설명했었냐면 일단 1차 함수로 이해를 하면 좋다고 했었어요.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고 자연식인 걸로 1차 함수가 이제 직선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배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등차수열, 1차 함수, 직선, 배수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네. 그리고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강요야. 무조건 그렇게 공부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수학부터는 수능 과목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해하라는 대로 이해하려고 그냥 애쓰세요. 너네들이 등차수열 풀면서 공차가 3인 걸 풀면은 답이 3의 배수 관련된 걸로 무조건 나오는 것을 그냥 이해해야 돼. 3의
3n 플러스 1, 3n 플러스 막 이런 걸로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그냥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공차가 6이면 6의 배수 관련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게 공차고 그게 기울기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배수한 게 별게 있겠냐? 3씩 계속 더해지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치? 3을 4번 더했다. 이걸 우리는 3 곱하기 4라고 배우는 거니까. 그렇잖아? 자, 그럼 등비수열은 3을 4번 곱했다를 3의 4제곱으로 표현한다. 그냥 이걸 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지수식이 되는 거야. 등차수열은 배수식이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다 지수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얘를 다른 표현을 하자면 얘는 R의 n제곱, 그러니까 뭐 왜 우리 지수함수 y는 2x제곱 이런 건 지수함수 정도는 아니까 미시 R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T를 앞으로 좀 빼서 개수처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 거지. 앞에 개수가 좀 있는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지. 등비수열이 지수함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세상에 규칙이 얼마나 많겠어. 겁내 많겠지. 근데 교육과정에서 딸랑 2개 배운다고.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하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되게 상식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준이가 10살 때 키가 키가 1m였어요. 너무 작긴 하다. 근데 15살 때 키가 1m 50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0살 때 키가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생각하는 방식이 대부분은 2m를 예상을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제일 쉬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진짜 초단순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서준이가 이거 식물이었다고 생각해봐. 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10살일 때 1m고 15살일 때 1m 50이야. 그럼 나무 수령이 이제 20살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이때 1.5배 커졌으니까 이때 1.5배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m 25 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사고긴 한데 그래봤자 그냥 비율로 생각을 한 거야. 그 외에도 다양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측 2가지.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비율. 이 2가지만 배우는 거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수함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n이 x라고 생각하세요. 함수처럼 생각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 개수가 r-1분의 a예요. r-1분의 a r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분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r-1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등차수열 일반은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열의 SN은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러면 등비수열의 SN은 이라고 질문하면 AR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이 형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어. SN이 어떤 수열일까 하면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비는 그냥 미시예요. 항상 그 지수함수 만든 미시야. 그게 계속 곱해져서 지수함수가 된 거니까 이게 공비 2인 거지. 알겠어? 초함은 저기다 1 넣으면 돼요. 항상. 그죠? SN도 1 넣으면 총 나와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 일반 AN도 SN도 지수함수잖아요. 이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수투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은 좀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어떤 걸 이해하게 되냐면 그 막 그 뭐 점을 쌓으면 선이 되고 선을 쌓으면 면이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적분이거든. 그걸 쪼개면 이제 미분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차식을 쌓으면 그럼 2차식이 돼요. 그게 이제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이제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 되고 이런 것 정도는 계산하는 건 배웠잖아요. 그죠? 지수함수는 적분하면 지수함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그 유명한 상수, 오일러 상수를 배우고 이게 숫자예요. 2.7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예요. 네. 파이 같은 숫자야. 파이는 3.1쯤 되는 숫자잖아. 그죠? 네. 이걸 미분하는 걸 배우는데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은 안 변합니다. 자기 자신 나옵니다. 적분해도 자기 자신 나오겠죠. 그죠? 네. 미식이 꼭 이 숫자가 아니어도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지수함수, 적분을 해도 지수함수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자연수범에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까? 자, 봐봐요. 사실은 여기 식이 두 가지거든. 1-4분의 a 곱하기 1-rn제곱. 어때? 두 식 같은 건 알겠냐? 분자 공부했다고 많이 쓸 만큼 한 거잖아. 그치? 그게 같은 거야. 그래서 굳이 두 개 있다면 이제 어떤 상이 쓰냐?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써요.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거든. 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계산시킬 거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게 지금 등비 시간의 합이거든. 그죠? 그러면은 어디 보자. 자, 물병이 있어요? 물병이 처음에 2분의 1 채웠어. 그 다음에 남은 것의 절반 채웠어. 그럼 4분의 1 채운 거네?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 채웠어. 그 다음에 16분의 1 채웠어. 이렇게 된다고. 좀 물이 넘칠까 안 넘칠까? 안 넘치겠지. 네. 이게 미적분 개념. 저걸 한없이 하는 거. 저기다가 극한의 개념. 그냥 무한히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네. 미분 적분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뭐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방금 2분의 1만 채웠을 때는 2분의 1을 채우면은 다 채워지죠. 그죠? 2분의 1, 4분의 1 채웠을 때는 4분의 1 채우면 다 채워져요. 그죠? 8분의 1까지 채웠으면은 8분의 1 채우면 다 채워져요. 오케이? 내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선생님의 의도만 좀 계속해서 짐작해보세요. 16분의 1까지 채웠어. 그럼 16분의 1을 채우면 다 채워져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통분한다면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걸 더하면 뭐가 나오냐? 그걸 여기서 배웠어. 1부터 2의 9제까지 더하면 그 다음 거듭제곱보다 1 작은 수가 나온다. 등비수열을 공식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이해시키려고 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가진 것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 보니까 이거 15 나와? 16보다 1 작은 수 나와. 그죠? 이거는 뭐 도박을 추천한 건 아니지만 베팅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맞다 아니다를 맞추는 게임이 있어. 그럼 처음에 100원을 걸어. 졌어. 그 다음에 200원을 걸어. 졌어. 그 다음에 400원을 걸어. 졌어. 계속해서 베팅 금액을 2배씩 늘리는 거야. 그러면은 언젠가 한 번쯤 맞추면은 그동안 잃었던 게 다 회복이 돼요. 지금 뭐 했어?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방법이야. 여러분 그런 설화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뭐 어떤 머슴이 주인집에서 일하는데 자기한테 그냥 그 뭐 월봉으로 이거 월급으로 처음에 쌀 1톨, 그 다음에는 2톨, 그 다음 4톨 이렇게 달라고 해서는 그 집안 다 말아먹었다고.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종이를 접어.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접어. 한 번 더 접어. 한 32번 접으면은 달까지 나온다. 거리가. 지수에 붙는 이름이 그거예요. 기하급수적이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진다. 이거 등비수열 영어 이름이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에요. 기하급수적인 수열. 네. 아니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좋겠는데. 자, 뭘 보여줄 거냐면 내가 여기다 1을 더했어. 봐봐, 내가 여기다 1 더하잖아. 그러면 2배 된 거 보여? 2배 됐다고 내가 표현하는 거야. 1 더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배 됐어. 그지? 그 다음에 2배 됐어. 그 다음 2배 됐어. 와, 내가 1을 더한 순간 이 수를 마지막 수의 2배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수보다 1 작겠, 그 마지막 수의 2배보다 1 작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왜 더해도 여전히 거듭제곱이지? 왜 지수함수는 쌓아도 지수함수인지 이런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뭐 그렇다고요?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쨌든 전 여러분들이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그게 아주 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보이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네, 이 지수함수 SM 아니 지수함수 등비수열 SM 실이 여기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그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 해야지. 등비중앙은 항이 3개인데 등비수열이야. 그러면은 가운데 것을 제곱하면 양쪽 곱 곱한 거 나와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B는 하고 쓰면은 뭐가 되냐면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AC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플러스 루트 AC가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이 산술평균이었고 등비 수열의 가운데 값이 기하평균이 됩니다. 그냥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할 때 이미 다뤘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산술 기하평균 할 때는 양수만 다뤘었는데 이제 음수 등장할 수 있습니다. 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 이런 거 있거나 그럼 뿔마 이렇게 계속 바꿔줘요. 자, 네, 그럼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 문제 풀까요?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A2 줬어요. A5 줬어요. 그때 초항, 공비, 그 다음에 A4 더하기 A6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출제형은 뭐 이런 거죠. A2는 이 공식에 의해서 등차 수열했으면 A 더하기 D였을 거 아니야. 등비수열은 이제 A 아래 되는 거고 등차 수열했으면 A 더하기 4D인데 등비수열은 A 아래 내죠.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연립 방식을 푸는 거야. 그리고 저 연립 방정식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 더하고 빼고해서 풀진 않겠지. 어떻게 풀겠어? 나눠서 푼다 또는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네. 근데 이제 저 방식의 연립 방정식을 나중에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하자면 대단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연립 방식 좀 연습하시면 되는데 내가 등차 수열은 연립 방식 세워놓고 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연습을 몇 번 하세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것도 규칙을 그냥 찾으세요. 3칸 만에 보니까 3배냐? 4배냐? 몇 배냐? 16이 54가 됐어. 얼마요? 저 자식 나보다 계산 못하네. 16분에 54면 이게 27에 2배냐? 이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겠네. 8 곱하기 2로 8분의 27이구만. 그지? 2분의 3배가 3번 됐나봐. 그죠? 3칸 만에 8분의 27배 됐으면은 공비가 2분의 3인 거야. 초항은 이제 16에서 거꾸로 가면 돼. 16에 3분의 2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3분의 30이 이렇게 나오면 돼. 거기다가 이제 2분의 3 곱하면 16이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굳이 10번씩 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라면 그냥 이 A5가 가운데 있잖아. 그치? A5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는 A5에 3분의 2배고 얘는 A5에 2분의 3배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취약관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등비시험은 좀 다뤄보시면 알게 될 텐데 공비가 2, 3을 잘 안 넘어가요. 워낙에 확 커지니까. 네. 그래서 대충 공비를 때려 맞춰서 풀고 싶으면 2나 3 정도를 생각하고 근데 그 둘 다 아니야. 그럼 2분의 3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져요. 오케이. 네 번째 2번. 네, 마찬가지로 A 조건 이렇게 2개 주고 그럼 이제 A와 R에 대해서 식이 2개 주어질 테니까 그걸 구할 수 있겠죠. A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을 테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거는 A 7분의 A 5 곱하기 A 6을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식 써서 풀면 되는데 저라면 어떻게 할 거 같냐면은 그냥 A2 기준으로 풀 것 같아요. A2 기준으로. A2가 3이니까 A3는 그러면 3R이에요. A2는 3R 제곱이고. 그렇지 않겠어? 네,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굳이 초항 기준 안 해도 돼요. 그게 70이야. 그래서 그냥 R을 구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R 세제곱 8이니까 R 2 나오나 보다. 그러면 A1은 3에서 2분의 1 가는 거니까 2분의 3이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얘를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R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 R 이렇게. 전 여기 이렇게 어쨌든 능숙하게 풀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걸 R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4하고 똑같은 값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뭐 그걸 A4는 여기 있으니까 구하면 되겠죠.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상상력 없이 풀면은 완전 기계적인 풀이들만 남게 됩니다. 가능한 그 수의 패턴을 느끼시고 어떻게 풀면 좀 효과적일까 생각하면서 재밌게 풀어보시길 바라요. 기껏해야 대표 문제하고 유제 푸는데 재밌게도 풀어보십시오. A4. 네, 좋습니다. 이걸 구해봅시다. 아이고야. 그러게요. 얘도 역시 뭐 A 더하기 AR의 세제곱 그 다음에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뭐 5제곱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네. 풀 수 있을 텐데 이제 하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간격이 3칸 차이 나요. 여기 간격이 3칸 차이 나요. 조건에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은 자 봐.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6이야. 얼마 나올 것 같아? 3 나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9야. 그러니까 부모에 더해진 것에 각각의 3배인 수들 분자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더했어. 그럼 뭐 나오겠어?
3 나오고 있죠. 이게 수원의 지수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 A의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에서 A의 10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해서 A 마이너스 10제곱. 이거 등비시할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수 첫 번째 단위 문제예요. 얼마일까? 제가 지금 이것과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 낸 거거든? 어디 봐봐. 여기서 제일 작은 게 얘지. 여기서 제일 작은 건 얘야. 순서만 뒤틀어놨어.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야. 보통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렇게 봐. 몇 배야? A 11제곱배. 몇 배야? A 11제곱배라고. 알겠어? 그리고 제일 큰 거 봐봐. 제일 큰 거. 몇 배야? A 11제곱배지. 모든 항이 다 A 11제곱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A 11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수 어떤 유형 푸는 방법이에요. 뭐 그렇게 느끼면 얘들아 이거 몇 배겠니?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A1과 A3은 몇 배냐? R제곱배, R제곱배. 몇 배냐? R제곱배지. A4, A6 몇 배냐? R제곱배. 그러니까 6과 150 몇 배겠니? R제곱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식을 써봐도 이거 A로 묶이면은 1 더하기 R 세제곱. 여기 R, AR의 제곱 묶으면은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 약분하면 A 약분하고 1 더하기 R 세제곱 약분하면 R 제곱배 이걸 할 수가 있지. 근데 너희들이 기계적으로 풀면은 이거 써서 이렇게 풀고 나서도 이건 R 제곱배였구나를 그냥 놓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길 바라지 않아. 적어도 이렇게 풀었으면 R 제곱배였어? 간단하네? 왜 R 제곱배지? 해서 이런 점수를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수열은 계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규칙 찾는 걸 배우는 거라고. 알겠어? 규칙 연습을 해야지. 규칙 찾는 연습. 네. 그래서 이제 공비를 구해요. 공비 구하고 공비를 구했으면 이제 둘 중에 식 이런 식 같은 거 하나 쓰면은 그냥 초항도 구할 수 있겠죠. 초항과 공비 알면은 이것도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알겠어요. 대표 문제 4번으로 갑시다. 대표 문제 4번은 등비 중앙이네. 자, 등비 중앙은 얘들아 여기 식 두 개 써놨는데 위에 거 쓰는 게 편할까 아래 거 쓰는 게 편할까? 위에 게 편할 거예요. 그죠? 위에 걸 쓰세요. 그럼 대표 문제 4번 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식 불러주실라고?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곱하기 2x 플러스 1. 그냥 이걸 풀면 된다는 거죠. 그 중앙 문제는 중앙은 되게 간단한 개념이야.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게 꼭 연속된 세 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그걸 알면 돼.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해도 이건 이게 등비수열은 등비 중앙 되고 등차수열은 등차 중앙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알면 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실전적인 부분인데 세수가 있는데 이게 등차수열도 되고 등비수열도 돼. 그러면은 근데 A가 1이야. 그럼 B는 얼마일까? 이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네. 등차수열도 되고 등비수열도 돼. 그런 수열은 뭐밖에 없냐면은 다 같은 거밖에 없어요. 1, 1, 1 이렇게. 공차가 뭐겠어? 0. 공비는 뭐겠어? 1. 1 상황밖에 없다고요. 등차에서 등비가 되는 것은. 네. 산술기하 표현에서 사실 배웠었어요. 산술기하 표현이 같은 거. 그러니까 등차 조항과 등비 조항이 같은 거. 그거는 서로 같을 때라고. 자, 그 다음에 티프 문제 5번.
등비수열 이런 세수 역시 등비 중앙 문제네. 네. 2차 함수의 최소값은 4분의 1이다. A, B, C는 1이다. 그러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질문했네요. 자, 2차 함수의 최소값 조건하고 A, B, C는 1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A, B, C가 등비수열이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이걸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겠는데? 그죠? 네. 그렇다면 최소값은 이거 두 개면은 뒤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완전적으로 되려면은? 너무 오랜만이냐? 절반의 제곱 4분의 R제곱. 오케이? 이게 더해져야지 완전적이 돼요. 그죠? 네, R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4분의 3R제곱이 나왔던 게 그치? 이게 최소값이 될까요?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치? 최소값은 A 곱하기 4분의 R 3R제곱이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4분의 3 AR의 제곱을 알려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AR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이걸 알려주는 조건인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뭘까 하면 세 번째 항이에요. 세 번째 항. 여기 C.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은 이제 뭐냐? A, AR, AR의 제곱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H 곱한 게 B 제곱이니까 B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A 세제곱, R 세제곱 나와요. 이거 세 개 다 곱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 1이다. 이거야. 자, 이걸 연립 방식으로 푸는 거야. 나누든 대입하기. 그래서 A와 R을 구해서 합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우리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풀자. 대표문제 6번. 도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도형이 닮음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비율이 일정하니까 등비수열 문제가 됩니다. 정사각형 안에 삼각형을 중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정사각형이 하나 나왔으니까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중점을 찍어서 또 뭐 정사각형 만들고 뭐 삼각형 만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칠을 하는데, 색칠하는 시행을 뭐 1회의 시행, 2회의 시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6회의 시행에서 색칠되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걸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런 시행이 발생하고, 이 안에서 이런 시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1이고 이게 A2일 때, 이거 둘 다 한 거, 그게 A1이고 A2일 때, A6은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그때 이걸 둘 다 각각 구해서 뭐 나눠서
공비를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두 도형의 닮음이잖아. 닮음비는 뭐 2분의 1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넓이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비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공비는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정사각형으로 생각한다고. 정사각형의 넓이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색채한 부분도 4분의 1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구하기 쉬운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해하셨다면 네. 잠깐만 4분의 1. 그럼 추항만 구한 다음에 추항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 네. 추항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4분의 1을 다섯 제곱하면 되겠네. 그죠? 등비수열의 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278페이지입니다. 네. 초항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주고 이렇게 두 개 주면은 A와 R이 구해지니까 네 S7을 구하세요 라는 식의 문제네요. 그러면은 세 칸 만에 세 번 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마이너스 8배 된 거죠. 그죠? 그럼 공비는 뭐겠어요? 많이 쓰겠죠? 그럼 이제 뒤에 거 쓰는 게 좋겠지? 예.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써서 네.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같아요. 뭐 여기는 n-1 따위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네.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등차수열은 합을 좀 더 끝항공식처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등비수열은 그게 안 돼요. 이 비율로 커지는 거니까 합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에서 지수할 때도 느끼게 될 텐데 A 30제곱 곱하기 A 31제곱 이건 쉬운데 A 30제곱 더하기 A 31제곱 요건 어렵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A의 61제곱 놀랐죠? 얘 어떻게 계산하면 A의 30제곱 하고 1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합니다. 별거 없죠? 확인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31제곱은 뭘까요? 2의 30제곱 네. 곱하기 1 플러스 네. 뭐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2의 30제곱이 한 번, 2의 30제곱이 두 번 있어요. A 더하기 2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율, 거듭제곱 표현된 것은 곱하기 나오기가 쉽지 더하기 빼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합은 뭐 별 수 없이 공식에 기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번. 세 번째 항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을 주고, 그리고 S8을 물어봤어요. 그럼 또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와 R 구한 다음에 풀겠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풀어볼까나 라고 한다면 좋아요. 3, 4, 네. 이렇게 풀어봐야지. 이게 공비가 3이어야지 좀 숫자가 예쁘게 나오지 않겠냐? 설마 뭐 분수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치? 근데 공비가 3이면은 얘는 4가 되는데 얘는 12가 돼. 그럼 넘어가잖아. 그럼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은 그다음 이거 다음에 마4 나오고 그거 다음에 마3 공비가 마3이면 응? 그 다음에 10이 나오잖아. 그럼 8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어차피 값이 2, 3, 2분의 3 뭐 그런 것을 잘 안 벗어나요. 네. 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식세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거 정말요? 그렇구나. 잘못했어요. 2차 방정식이었나봐. 그렇다면은 계산해서 풀어야지 뭐. 네. 그러면 두 번째 식을 그래도 요걸 이용해서 쓸게요. 3분의 4r 더하기 3분의 4r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게 8이야. 그래서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서 정리하면은 r 제곱 더하기 r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면은 6 빼니? 네, 6 빼기 6 하면 r이 3하고 2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구나. 설마 분수겠어? 했는데 설마 분수네. 3분의 8하고 3분의 16 더하면 3분의 24 돼서 네, 8이 나오네요. 이런 케이스였나 보다. 잘못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좋아, 질 수 없지. 이런 걸 얘기할게요. A1, A2, A3, A4, A5, A6 이게 등차수열이면 2개씩 더해도 등차수열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3개씩 더해도 등차수열이 되고 네, 그걸 등비수열로 적용해봅시다. 등비수열인데 2개씩 더했어. 그럼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R제곱 빼죠, 그죠? 이렇게 R제곱 빼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몇 배인 거야? R제곱 빼인 거야. 알겠어요? 네, 공비가 R제곱이 등비수열이 돼요. 이런 식의 규칙이겠죠. 이 규칙을 써서 A8까지 합을 구해보려고. 그게 되잖아요, 그죠? 3하고 4 얻어냈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얻어냈잖아, 그치? 저거 두 개 더하면 얼마냐면 3분의 10이니까 4 나오네, 그죠? 얘가 4예요, 4. 여기 공비가 R이니까 R 제곱은 4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 공비는 4인 걸로. 그럼 1, 4, 16, 64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건 뻔하니까 뭐 푼 다음에 어떻게 풀면 좀 편할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세요. 대표 문제 3번. 자, A1부터 A5까지 더했네요. 그게 10. 그 다음에 A1부터 A10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A6부터 A10까지의 합을 거기서 구해내는 거지. 두 개를 빼서 70 빼기 10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야지 5개씩 더한 걸로 표현되고 이런 식의 규칙을 쓸 수 있지. 등비수열인데 5개씩 그룹지었어. 여전히 등비수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A11에서 A15까지 혹은 10, 60 그 다음에 이렇게 등비수열이 될 거라. 얼마 될까? 360이겠지? 6배 냈으니까 6배. 그리고 이제 1부터 10까지 합은 10, 60, 360 더 하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등차수열에도 같은 문제 있었죠? 그때 등차수열은 뭐 등차 중앙 이용해서 이것을 3배 이렇게 풀 수도 있었는데 등비수열 그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팀표 문제 4번. SN이 3의 n-1제곱 더하기 k야. 근데 이게 등비수열일 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출제우도는 뭐냐면 그 등차수열 마지막에서 그거 배웠어요. SN과 AN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SN과 AN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씩 의미해요. AN은 SN 빼기 SN-1식과 이건 N2부터 N이 1일 때는 A1은 S1 이 식을 AN과 SN의 관계라고 하고 이건 등차 수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네. 그걸 써서 풀려고 나온 문제인데 그러니까 SN-1 쓰고 그러면 3에 n-2제곱 이렇게 쓰고 n-1 넣고 K 하고 그 다음에 N은 2부터 이렇게 꼭 써주고 n-1 등장하면 빼고 그러면 AN 나오고 그럼 이제 K 없어지고
너희들 이 어색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어?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까 했잖아. 뭐 2에 30제곱, 2에 31제곱 이렇게. 그런 거 할 때는 묶어줘야지. 알겠어? 작은 걸로 묶는 게 좋겠지, 그치? 3에 n-2제곱 묶으면은 여기는 3 남고 여기 1 남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AN이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3의 n-2제곱이 나와. 그죠? 그리고 우리는 n-1제곱으로 등비수열 공식을 보통 아니까 좀 예쁘게 그렇게 그쳐볼까? 얘는 3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되겠다, 그죠? 근데 아무튼 얘는 이 식의 결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A1을 따로 봐줘야 돼. A1 A1 어떻게 구할까? 1 응? 1 얘는 1 대입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건 N2부터 적용되는 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S1 A1은 S1 이렇게 푸는 거라고. 네. 너 등차수열 복습 다 했다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S1 대입하면 예, 3의 0제곱이 1이죠? 1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합쳐지려면 n 플러스 1 대 n이 2 이상일 때하고 1 대하고 합쳐지려면 여기에 1넘과하고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합쳐지죠. 하나 넣어. 네. 여기에 1 넣으면은 3분의 2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3분의 2여야지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냥 이게 그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돼요. 라고 푸는 게 출제 의도야. 이걸 이용해서.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푸는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걸 이용해서 풀자고. 이걸 이용해서. 응? SN이 있어. 이 등비 시간인데 그게 2 곱하기 3의 n제곱이야. 그 플러스 K야. 이게 등비 시간이라면 K는 뭘까? 마이너스 2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SN이 6의 n제곱 플러스 K야. K는 뭘까? 마이너스 1, 여기 1 곱해져 있으니까. 알겠어? 개수가 A면 A가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좋아. 자, 봐봐. 여기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봐야 돼. A, R의 n제곱 이렇게. 알겠어? 뒤에 3분의 1 빼줘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K를 구하는 거야. K는 만 3분의 1. 뭐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오케이. 그럼 유제 4-1번 봐봐요. 문제만 봐봐요. 유제 4-1번 K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볼 줄 알면 된다고. 그런 걸 연습하세요.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뭐 별의 밝기 1등성, 2등성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 꼭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 지수로그 함수의 실생활 활용 문제 처음 보는 공식 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1등성과 6등성이 밝기가 100배인데 그 밝기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좋아? 그럼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있어. 밝기가 뭘 기준할까? 얘를 기준하는 게 더 편하겠지? A6을 내가 I라고 해볼게. 그러면 A1이 100I란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구하는 것은 여기 밝기 다 더한 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걸 구하는 건데. 근데 이게 등비수열을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100배가 됐어. 한 번은 얼마일까? 공비는 얼마일까? 그게 수원의 지수 문제라고. 5제곱근 100이요 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10의 2분의 5제곱이요. 이런 식의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되셨으면, 그러면 뭐 초항 나왔고, 사실 이게 초항인데, 네, 이걸로 그냥 표현했어요. 공비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 근데 얘를 초항으로 하는 게 더 낫겠구나. 그럼 아니 어차피 그건 책에 그렇게 표현했을 테니까 나 이거 초항으로 해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건 대답하면 대박인데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이렇게 더한 거하고 더한 것끼리 몇 배일까요? 쉬운 예로 해줄까? 1, 2, 3, 1, 2, 4, 8 2, 4, 8, 16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렇게 더한 것은 몇 배일까요?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거야. 몇 배일까요? 2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배일까요? 그냥 R배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각각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끼리 R배가 되거든. 그래서 R배가 됩니다. 그걸 이해하셨다면, 네. 이렇게 풀라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분의 A6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가, 내가 초항을 A6으로 해서 이게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막 가는 거거든. 그냥 초항부터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녹색을 그 흰색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 거지. 그럼 R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야. R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R분의 1을 하는 거지.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분의 R분의 1 A6 이렇게 될 거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공식을 적용하시는 거지. R-1분의 R의 6제곱만씩 이렇게 해요. R 5개지. 4제곱만씩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초항은 아니고. 알겠어요? 네. 지금 이미 공비도 구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그냥 R이라고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R분의 1하고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I 이렇게 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분수 하면은 이것분의 이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R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네요. 네. R이 5분의 2제곱이었구나. 그럼 이제 10의 5분의 2제곱의 제곱이면은 그냥 10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 빼기 1분의 1 하고 1 빼기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이렇게 돼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sab지를.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지? 됐어. 포기해. 자, 마지막으로 원리학계 설명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6번입니다. 대표 문제 6번은 2018년 초부터 2027년 초까지 이면은 10년간이네요. 그죠? 네. 자, 간격은 9년 차이인데 이게 마지막 지문이 2027년 말까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구나. 그래서 만 10년이 됩니다. 초의 금액을 적립해서 연초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연말에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원리합계가 $624만원이다. 연이율은 4% 복리다. 그리고 뭐 1.04의 10제곱은 1.48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 일정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뭐 나중에 원리학교를 이제 제대로 정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떻게 선생님이 전달할 거냐면 얘들아 원리학교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야 라는 걸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학교는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다 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은행에다 맡긴다, 그지? 적립을 한대. 그래서 이제 이자를 4%씩 받는다, 1년에. 근데 그게 복리이자를 받는데. 복리이자라는 것은 그 원금이 A1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는 AR1이 되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이렇게 붙어요. 근데 그걸 더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이게 1년 뒤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돼. 여기 1이 원금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자고. 그럼 거기에 또 그 이자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째 원리합계는 어떻게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원금에 이 원금에 요만큼의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복리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근데 지금 괜찮습니까? 나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대충 이해됐습니까? 복리이자가 복리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그걸 1년째, 2년째, 3년째에서 10년째까지 다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계산할 겁니다. 그걸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기간이 있어.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네 번째 기간. 이때 A1을 넣었어. 이때도 A1을 적립해. 마지막에도 A1을 적립해. 그랬을 때 얘는 1년만 이자가 쌓여. 그래서 원리합계가 이렇게 돼요.
그 바로 앞에 정립한 것은 2년간 이자가 쌓여. 그러면 이렇게 원래가 나와. 그럼 이제 얘는 10년간 이자가 쌓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9년간 이자가 쌓이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다 더하세요가 예, 그 원리학계 질문인 건데, 봐봐, 이게 뭐야 했을 때 등비 시열이네요 라는 것을 그냥 알면 된다. 원리학계는. 그래서 원리학 등비 시열의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거 뭐 이게 뭐 첫 번째 금액에 대한 얘기겠지만, 네, 작은 거에서 큰 거 수식하기 편하니까 네, 얘를 초항으로 보고 공비를 이렇게 본 거지. 그러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항수가 10개인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 등비시를 항공식만 쓰시면 돼요.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된다. 추항은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r이 뭐냐면 이 연이율 이거거든. 그게 바로 0.04잖아, 그치? 이게 r이야. 왜 그 어떤 금액이 있는데 10% 올려줬어 라고 하면은 곱하기 0.1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1.1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는 곱하기 1.04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 플러스 r이 1.04야. 1.04의 10제곱. 근데 여기는 이제 이 1이 빠져서 r만 나왔으니까 0.04가 되는 것 뿐이고. 뭐 이걸 계산하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624만이 나왔다. 그러면은 a는 얼마겠는가? 그걸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1.04의 10제곱 당연히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갖다 쓰는 거니까 a 곱하기 1.04 곱하기 0.48 되는 거죠. 0.48 0.04 그게 624. 이걸 풀겠다는 거. 그럼 이렇게 12배.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게 12의 배수가 돼야겠지? 52배인가 보다. 그러면 a는 1.04분의 52가 되어보네. 그죠? 그럼 분모가 1보다 좀 크면은 저 값은 작아져요. 그 52만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네. 그걸 계산하면 이 계산이 되나 보네. 이거 104분의 5200 이렇게 풀 숫자죠, 그죠? 네, 104하고 52가 2배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00이 되는 거네요, 그죠? 52로 나누면은 그래서 딱 떠지네요, 50만 원으로. 그죠?